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스픽스가 드디어 10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 네. 오, 대단하네. 네네네.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공헌을 한 거 아닐까요? 99만 9,900명에서 그랬으면 딱 좋겠는데. 그때 넘어갈 때 지난주 방송이 좀 뜬 게 아닐까. 우리가 큰 공헌을 했다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선 좀 더 많은 시청자들께서 우리 스픽스를 좀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0만 또 300만으로 우리나라를 좀 이끄는 그런 좀 정론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이렇게 스픽스에서는 참 좋은 낭보가 있는데 이 국제사회는 지난주도 아주 좀 복잡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이제 그러게요. 지상군까지 이제 투입을 시키면서 뭐 어디까지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글쎄요. 아마 정말 어디까지 갈지 지금 지난 1년 동안 내내 가자 지구 하마스 공격한다고 하고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식 발표로만 4만 2천 명 이상인데 그중에 3분의 1은 어린 여자들이라고 그러고 네. 민간인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무너진 건물이나 이런 데 깔려서 지금 확인도 안 되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포함하면 뭐 최대 18만. 또 실종이죠. 네, 네. 10만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도 지금 또 다시 지금 레바논 쪽으로 헤즈볼라 쪽으로 또 방향을 돌려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달 중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네. 드디어 이란이 반격까지 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게 서로 화력을 맞교환하게 되면은 싸우게 되면은 이게 확전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해왔고 이란은 지난 10월 1일 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1기의 4단을 레바논에 투입한 날인데요. 그날 저녁에 이란이 미사일 한 180기를 날렸다고 그래요. 이란이 이스라엘 그때 나왔죠. 예. 군사기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4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노출시켜놓고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는 정말 보복을 한 건데 보복의 주 이유가 크게 두 가지던데요. 하나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정치국장 네.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 7월 말에 31일인가요? 그때 테헤란에. 이란 대통령이 그때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그 축하 사절로 네. 갔었어요. 근데 네. 이 하니예가 정전 교섭 대표이기도 하고 위원 쪽에 그리고 말하자면 공식 사절인데 그걸 이란 테헤란 수도에서 공습을 해가지고 표적 살해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지난 9월 27일 날 또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 네. 하산 나스랄라를 또 아주 그냥 지하에서 회의하는데 그냥 벙커버스트입니까? 고성능 대형 폭탄을 네. 거의 뭐 순식간에 몇 분 동안에 수십 발을 떨어뜨려가지고 나스랄라를 비롯해서 헤즈볼라 간부들
거의 몰살시킨 거죠. 아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처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복 공격을 한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행보를 보면 이건 마치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끌어내서 이스라엘 전장으로 끌어내서 전쟁을 더 확전하겠다고 아예 작심을 하고 하는 것 같고 미국은 아예 이게 돼서 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이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자위권이라고 하고. 자위권이고 네네. 정당하다. 네네. 정의 뭐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미국 그럼 이때까지 그 정전 교섭에 앞장서 가지고 곧 조만간 정전 된다 휴전된다고 이야기한 게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이었는 건지.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이 문제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확주로 확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그래도 지금 전면적인 공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의도하는 대로 일각에서는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헤즈볼라 공격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계속 해대하는 그 주 목표 중에 하나가 이란을 전장으로 끌어내가지고 이란이 본격적인 반격을 가할 때 그러면은 이란이 예전부터 특히 네타냐후가 노리고 있던 그 이란 핵시설, 핵 프로그램 그 기지를 바로 직격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걸 노리고 지금 명분 쌓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이란이 거기 말려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런 식의 어떤 대응, 전쟁을 통해서 뭘 노리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 6월 9일 달에 그 같이 있던 그 베니 간츠라고 그 네타냐후의 가장 정적이에요. 최대 이제 라이벌인데 이 사람이 전시 거국 내각에 참여했다가 10월 7일 작년에 하마스 공격 이후에 전시 했다가 거의 한 1년 만에 탈퇴해버렸거든요. 못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요구를 했어요. 베니 간츠가 네타냐후인데 이렇게 전쟁만 할 거냐? 그 다음 플랜이 뭐냐? 이렇게 전쟁하고 공격한 다음에 우리 최종 목표가 뭐냐? 그걸 플랜을 밝혀라. 그런데 네타냐후가 안 밝혔어요. 안 밝힌 건지 못 밝힌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못 있겠다 해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전시국내각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더더욱이나 지금 거구 연정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네타냐후는 뭐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지금 천방지축 질러버리는 거죠. 질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 노력이 뭔지 본인 자신이 그걸 알고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는 네. 뭐 호랑이 등에 탄 무사처럼 내려올 수 없는 입장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얼마 전에 70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했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경제가 상황이 뭐 당연히 전쟁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좋죠. 뭐 4만 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도산을 한 상태고 근데 북부에 있는 또 이스라엘 또 주민들은 다 남부로 지금 피난을 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쟁이 중지되면 바로 감옥으로 그렇습니다. 감옥으로 간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병력도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데 지금 전장이 차출되니까 지금 생산 능력이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관광 산업도 안 되죠. 그렇죠. 누가 관광으로 제대로 돌아오는 게 오겠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쪽에 더욱더 의존하면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 이스라엘 전쟁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이거 관건을 진 쪽 미국인데 네. 예를 들어 미국이 무기도 안 주고 재정적 지원을 안 한다면 전쟁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밑에 기본 토대는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예. 네. 그러면 미국은 과연 전쟁을 원하는 것인지 원하는 거죠. 예. 중동 내에서 지금 어쨌든 그 중동에서의 어떤 불안함을 통해서 또 미국의 국내 정치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제시한 해법도 그렇고 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국가론 1967년 이전의 상태, 네. 제3차 그 중동전 이전의 상태로 가자는 게 국제사회의 어떤 컨센서스인데 지금 네.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종의 그 이제 그 대이스라엘, 그 네, 그레이터 네,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기본적인 네오 시오니즘 문제들, 네. 그 문제에 이제 역할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자 지구나 저 요르단강 서안에 소위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스라엘 마치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 간섭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네타냐후나 특히 극우 쪽은
가자를 완전히 그 접수하는 것. 네.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집트로 다 내쫓거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심지어 지금 폭격하는 거 보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폭격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죽여서 네. 겁을 내서 쫓거나 아니면 실제로 죽어가도록 네.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차별 폭격을 하는 거 보면 아예 뭐 시체 말로 씨를 말리겠다고 작전한 건지. 그럼 그렇죠. 종교 전쟁이 무서운 게요. 예. 다른 정치적인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은 그걸로 끝인데 종교 전쟁은 이게 상대방이 다 사탄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그 유아들까지도 다 죽여 가장 역사적으로 잔인했던 게 종교 그건 전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근데 여기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1900 독립전쟁 이후에 그 지도 있죠. 그 영토가 변한 지명은 보이는데 여기 봐도 이제 점점 원래 저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이제 그렇죠. 뭐 47년 67년 제 2차 전쟁, 제 3차 1973년 전쟁을 끝나서 2010년 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대부분이고 가자하고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일부만 그나마 그것도 장벽으로 가로막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게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대이스라엘,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 대이스라엘 보면은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전 지역을 다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그 야훼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이 점지한 땅이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땅을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은 뭐 어떠한 국제법 내지는 국제 관계적인 합리적 논거가 저기 들어가지 않고요. 이 논거가 없으면 우리는 이건 원래 저기 점지된 땅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 로마는 지금 전 유럽이 내 땅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우리도 다 만주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이제 유태인들 친구들이 꽤 있는데 두 가지예요. 꽤 합리적인 이제 주로 제 친구 미국 친구들인데 꽤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친구는 그 원래 이라니안 주이시인데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뭐 심지어는 뭐 중국도 그 유태인이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마르크스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서슴지 않는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 그것의 정점에 지금 네타냐후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뭐 그 네타냐후는 공식적으로도 두 개의 국가 해법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미국은 계속 강요를 했고 요구했는데, 근데 미국이 지난달도 그랬고 바이든이 중간중간 혹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그거 받아들이고 정전이 곧 눈앞에 있다는 식의 발표를 여러 번 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그게 아니었고 네타냐후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그 네타냐후가 양보한 게 없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강 서안뿐만 아니라 지금 점령 중인 골란 공원까지도 전부 다 공식 이스라엘 그 국가로 다 통합해버리겠다. 이게 목표인 게 분명하고 그게 아니면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 통합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미국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그걸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명시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 베니 간츠가 요구했을 때 이 전쟁 계속하다가 그 끝은 뭐냐? 그 마스터 플랜이 뭐냐? 어디에 대해서 답을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다 통일 이스라엘 만들기 전까지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데 그걸 미국이 용인하고 있고 미국만 용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프랑스, 영국, 독일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이 유럽에서도 대체로 거의 동의하고 자기들 유럽의 잘못된 역사에서 배태된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해 학살의 역사적 부채감을 그런 식으로 아니 이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낸 거잖아요. 다 쫓아낸 거죠. 양쪽에. 그러니까. 이 정말 아주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내에 중요한 교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속 미국의 지금 예측이 틀려가고 있거든요. 뭐 정전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예, 사실 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미국이 군사 강국인지 뭐 돈은 1,000조를 쓴다고 하는데 이 군사 강국인지가 의심스러운 게 2차 대전 이후에 제대로 이겨본 전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전, 베트남전,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침공, 그 테러와의 전쟁 전 과정을 통해서 전투에서는 승리하는데 전쟁에서는 이 미국의 목적대로 완전히 완수가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이 있던 쇠퇴기인 것만 분명하고 예전처럼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까지라든가 아니면은 1990년대 초에 그 냉전이 무너지고 한 10여 년간 일극체제일 때 이거 위사 완전히 상쇄해가지고 네. 지금 쇠락 기울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도 보면은 나는 미국이 과연 이런 식의 전술,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의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지원한 이 전략이라고 할까, 이것이 과연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저리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안보라든가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복지에 기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브릭스라든가 아니면 그 예전에 그 비동맹 계열 국가들이 명시적으로든 뭐 하여튼 묵시적으로든 그 예전에 서방 체제의 그 절대적인 그 서방이 강자였을 때,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이 강자였을 때는 그쪽에 눈치를 봐야 되겠죠.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확연히 미국 그 영향권에서 떨어지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예. 더욱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마저도 전선을 새로 만들면 미국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는 건지, 나는 바이든 정부도 그 트럼프 정권도 그랬지만 바이든 정부도 이 대외 정책에서는 굉장히 그 미스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지금 예. 중동 정책은 어떤 그런 미국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미국이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맞습니다. 도대체가 의심스러워요. 예, 어떻게 하려? 미군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교리를 보면은 예. 이 전투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전후 처리가 약합니다. 맞습니다. 전투는 저희들 기술력도 뛰어나고 예, 무기가 또 어마어마하니까요. 보유 무기도 많으니까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란에 대한 그 트럼프의 정책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 시절에 미국은 이란하고 핵 합의를 유럽 주요국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단 핵 그 개발 고순도 핵 플루토늄 개발을 일단 중지시키고, 대신에 미국이 그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던 그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두 나라가 지금 그 말하자면 아주 적대적인 그 대립관계 해소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네. 결국 이란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거의 많이 붙었다고 붙어 할 수 있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예전에 그 지난 시기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던 가장 위험한 미국 대 정책인데, 말하자면 그 브레진스키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게 만들거나 아니면 중동 그 이란 같은 나라는 사우디보다 못지않은 그 대국들인데, 대국들이 미국에 등을 돌릴 때 굉장히 미국이 위험하고 투르키에도 그렇고 국익에도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국이 거의 예외적인 존재들이니까. 네. 한국 맹목적으로 지금 네. 미국, 일본이 따르고 있으니까. 네네. 이것도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그러니까 전후 처리에 있어요. 대한 명확한 국무부나 국방부의 어떤 전략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현지 사령관한테 맡겼거든요. 예. 근데 원래 군대라는 조직은 전후 처리, 네이션 빌딩을 하고 그런 조직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훈련받은 그렇죠. 적도 그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데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맡겨버리니까 예, 아프가니스탄도 전쟁은 금방 끝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20년 만에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을 하고 예. 결국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큰 손해라는 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기조로 유지됐던 서북, 서방으로부터의 어떤 부채의식, 예. 뭔가 피해자, 예. 이런 것들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죠. 보니까 하는 짓 보면 똑같아. 끝났죠. 입장이 바뀌어 놓으니까 결국 민간인 학살하고 이런 입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홀로코스트로 어떻게 보면 얻은 건 대의명분이라고 그럴까? 대의명분 있죠. 아니면은 막연하게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그 뭐 존중을 받는다고 할까. 그래도 경원다지한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아주 이게 사악한 말씀. 굉장히 이게 배타적이죠. 네. 취재 뭐 추지 말 상대방 자기들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걸 정면으로 위배되는 네. 가치. 자기만 신으로부터 그러니까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선택받지 않은 민족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죠,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로부터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의 건국 정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예. 이스라엘 자체는 건국 정신에서 굉장히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고 평화적 방법을 강조를 했고 예. 또 지금도 이스라엘 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는 또 그렇다고 저도 네네. 듣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유명한 마에스트로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예. 2004년에 그 울프상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이제 타는 울프상을 예. 수상을 받아서 2004년에 거기에 그 이제 수상식에 갔다가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음악이 나와서 저작권 때문에 소리를 줄였는데 자, 독립선언문의 정신에는 다른 나라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 네.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유대 민족이 고난과 박해 역사를 겪었다고 다른 민족에게 똑같은 그런 고난을 요청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이고 이스라엘의 그렇죠.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게 이제 지금 안 나왔는데 저 뒤에서 이제 저 연설이 끝난 다음에 그 수상을 했던 그 교육부 장관 예. 하고 이제 뭐 대통령까지 나왔는데 아주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저 수상식에 참가했던 여러 축하 이제 인사들도 양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회가 저만큼 지금 갈등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살 길은 바로 저 길인 것 같아요. 저 길인 거예요. 저 길인데 지금 극우나 이 우익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시오니즘이나 이스라엘 건국 그 자체를 그 시오니즘도 그래도 좀 배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비폭력적이고 자기 내부의 어떤 그 하나의 신조로서 존재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경고를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쪽으로 가면 이건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이스라엘의 지향점입니다.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국할 때 소위 헌법의 기본 정신이 바로 저겁니다.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바렌보임 마이스트로도 결국 저기서 군사적인 해법을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게 이스라엘의 길이고 또 저 길에 따라서 협력하고 또 미국도 그런 방식으로 중동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놓고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그 정파에 줄줄 끌려가고 있고 네네. 더욱이 지금이 그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인데 그때까지는 이 네타냐후가 얼마 전에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갔었잖아요. 네. 가가지고 여러 전 바이든도 만나고 했죠. 그게 바이든 정부나 지금 미국 정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빠삭하게 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말하자면 지금 자신이 그런 공세적인 막 그 공격을 가해도 미국에서 손을 못 쓴다. 대선 때까지는 그냥 뭐 모른 척 할 거다 하고 꽉 믿고 있고 더욱이 그 대선 그 표 동향 때문에 어느 쪽도 그 뭔가 파격적인 발언도 못하고 너무 그 유태인 로비가 커서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그게 참 미국의 앞으로의 어떤 길 그게 좀 위험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날 놀란 게 네타냐후가 유엔이 어떤 곳입니까? 평화 구축을 위한 장이거든요. 그런 장을 평화 구축 어쨌든 평화를 논의하는 장에서 우리는 폭격하고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자기가 왜 폭격하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하기 위해서 유엔에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누구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거기까지 와서는. 그렇게 얼마 전에 그 존 미어샤이머 그 시카고 대학 교수가 한 얘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 대외 정책이 이렇게 되고 특히 이스라엘 정책이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 이 막강한 미국 내 그 유대인들 로비 때문에 예. 로비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 뭐. 네네. 그래서 참 그거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자칫 5차 중동전으로 확전돼서 더 많은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하고도 직접 연결되거든요. 직접 연결되죠. 예, 직접 연결됩니다. 만일에 중동 지역에서 전면전이 벌어져 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홍해나 페르시아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은 항행 조처가 안 된다면은 네. 우리는 경제에 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아, 그건 말할 것도 우리는 없고. 수출 주도국인데 예, 예. 이거 뭐 수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막 국제 물류값이 튀고 예. 막 이래 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논의됐던 이런 여건 한반도 내 국지전에 대한 어떤 그 우려 그리고 예. 그로 인한 계엄령 아주 확실히 뭐 증거로서 이렇게 나온 건 없지만은 그런 문제들도 사실 그 어느 정도의 군사적 대치와 충돌이 있으면요 충분히 그거는 사실 계엄령의 명분이 되기 때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보십시오. 지금 70만 명이나 시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간에 저런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주변을 둘러싼 지금 정세가 그렇거든요. 정세하고 예. 그 집권자들의 수준인 것 같아요. 수준. 네. 인성도 관계되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어떤 제도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거나 그 담당 주체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이 없으면은 네. 굉장히 위험해지고 완전히 망치는 수가 있잖아요. 네. 누구 말했듯이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고도로 쌓아 올리는 데는 몇 년의 세월,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그걸 망치면 하루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가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게 인기 투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네. 그게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게 지구촌이 하나가 돼 갖고 지금 중동 문제는 즉시 한반도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네, 그렇죠. 이건 어쨌든 그 이제 잠정적으로 이국가 해법을 통해서 예. 평화 공존이 돼야죠. 어떤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중동과 비교하면 한반도는 그나마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평화 공존이 따로 살잖아요. 여기는 같이 살면서 저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예. 예. 우리하고도 그런 면에서도 맥이 닿네요. 네네. 아니 뭐 이건 지금 또 연결된 건데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죠. 뭐 해결이 안 되네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장기 소모전으로 간다는 거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단기간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은 뭐 하루 만에 정절시키겠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설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못할 거다. 못하죠. 그럼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전황 자체는 지난 가을에 그 우크라이나 쪽의 반격 작전이 탈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계속 수세고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전개돼 왔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보면 그 무기 생산 능력이라든가 전 경제를 그 전시 체제로 바꿔가지고 풀 가동하고 하면서 러시아는 어쨌든 영토도 넓고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팔 수 있는 가용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워낙 그 전장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어 있었고 많이 파괴됐고 지금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발전소의 한 80% 이상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니까 러시아 쪽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능력을,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발전소를 그리고 송전선을 계속 송전시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인구도 5대1로 훨씬 적고 그다음에 그 적은 인구 중에 한 뭐 650만 이상이 국외로 망명해버리고 피난하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결국 관건을 쥐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그럼 키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영국 그 주간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은 아예 미국 서방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위험하고 안 좋다. 그리고 서방 국가, 지원 국가들 자체도 지금
특히 그 피로도가 워낙 쌓여가지고 우파들은 아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건 돈 낭비다고 주장하는 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상태가 아니고 전쟁 수행 목적, 최종 목표를 재설정해야 된다. 지금 목표 젤렌스키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러시아 지금 뺏긴 그 크림반도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 헤르손, 돈바스 지역의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하고 그다음에 자포리자 이 네 개 주 크림반도를 완전히 탈환해서 빼앗기 전까지는 협상 없다. 그리고 전쟁도 계속한다. 이게거든요. 완전 승리를 할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한다는 거였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서방의 지원이 충분하다면 거의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서방이 지금 벌써 피곤이 지쳐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는데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하면은 차라리 러시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네 개 주하고 크림반도를 주워버리자. 네. 주워버리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나토나 EU에 가입시키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하고 맞교환하는 걸로 해서 빨리 정전을 끝내자. 전쟁 끝내자는 게 서양 쪽에서 그런 주장들이 많아요. 네. 그 이게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가령 그 지금 점령 중인 그 네 개 주와 크림반도를 얻는 대신에 좋아. 나토 가입해도 좋아라고 할 것인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때까지 강경하게 주장한 걸로 보면은 나토 가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토 아니 그게 저기 침공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제가 푸틴 입장이라도 그거 참 난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EU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그 문제가 서양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그들의 계획대로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게 러시아도 계속 전쟁 수행하는 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네 개 주하고 크림반도만 확실히 확보한다면은, 공식적으로 이게 러시아 땅이라는 걸 공인만 받는다면은 타협을 해볼 수도 있다. 네, 나토 가입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나는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이 점은 일종의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인들 다수가, 특히 서쪽 절반에 있는 다수가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점령 중인 그 지역을 뺀 대부분의 그 러시아 국민들은 소련이나 옛날 소련이나 러시아 지배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서방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유럽이나 미국이 힘이 크고 상대적으로 러시아 힘이 쇠퇴하게 된다면은 나토 아무리 러시아 안 된다고 해도 그건 그렇죠. 만약에 그건 먼 미래에 멀건 짧건 어쨌든 간에 그 힘의 역학관계가 깨진다면 그러겠지만, 그렇죠, 당분간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 틀림없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최소한 쌍방 모두 큰 손해를 안 보고 체면 안 구기는 선에서 뭐 꼭 아까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협상을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걸 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뭐 러시아가 나토 가입 같은 데는 아주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건 뭐 거부감 차원이 아니라 자기네 목에 칼을 들이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글쎄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국했더니 그 일본 그 해상 자위대가 우리 독도를 점령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국정의 책임자라면은 그거는 뭐 무슨 어떤 평화적인 그 여지가 없죠. 그냥 바로 군사적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들 월급도 지금 못 줄 정도라서 사람이 없답니다. 이제 싸울 사람이 없어. 지금 전쟁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 또 9월 29일 날 그 젤렌스키가 북한 김정은을 또 그 전쟁 범죄 공범이라고 또 발언을 해갖고 발끈해갖고 저기 여정 씨 그 열받았습니다. 지금 뭐 열받아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불똥이 튀어갖고 저 외교부에서도 뭐 성명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 범죄라는 게 제가 여기 오늘 가져왔는데 로마 규약 제 8장
저 캡처된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문제 로마 규약 이제 그 국제 형사법원 창립을 위한 로마 규약이 있는데 그 로마 규약 제 8장에 보면 이제 로마 규약상 이제 범죄를 국제 형사 범죄를 세 가지로 집단 살해죄, 그다음에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전쟁 범죄인데 전쟁 범죄는 이제 로마 규약상 8조인데 그게 굉장히 많은 이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수십 개 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김정은이 좀 나쁜 놈 같다. 거기다 무기를 지원했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 화성 2호 무기 그 잔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그 김정은이 직접 푸틴의 전쟁 범죄의 공모자라고 이것을 직접적인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컨대 현재 북한은 구체적으로 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밝히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이 밝혀진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면서 러시아를 도왔는지 여부를 갖다가 사실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 그 젤렌스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은 더 많은 무기가 어쩌면은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흘러들어가는 무기가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더 많다는데 포탄이.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젤렌스키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젤렌스키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 그러니까 방어 전쟁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쟁이야말로 서로 항상 자기가 정의롭다고 주장하죠. 예, 뭐 여론전, 선전전, 그다음에 요새 의료 대란 많지만 에디터님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나라의 안보 역량을 평가할 때 의료 역량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 전투가 이루어질 때 보면요. 미군이 그걸 잘하는데 아주 전투의 근접 상황까지 군의관들이 앰뷸런스 헬기를 타고 뛰어간답니다.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 나라 가지고 있는 총체적 의료 역량까지 동원되는 건데 지금 이거 이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유엔 자체가 사실은 지금 유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엉망이잖아요.責任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거는 어쨌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미국이 이스라엘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우선 유엔을 저렇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보이콧해버리고 결의문 나오도 그냥 반대하거나 계속 해왔으니까 사실 미국은 이스라엘 결의문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왔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결의문은 또 반대로 러시아를 중국이 반대해왔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유엔 자체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제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우크라이나 진행되고 하면서 이게 핵무기 저기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핵 문제까지로 싸움이 비화할 수 있고 러시아도 개입되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로 이번에 김정은 전쟁 범죄 공모자로 젤렌스키 발언에 대해서 조태열 외교장관이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의 선도 국가인데 이렇게 한 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비확산 체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문제들이고 이거는 지금 전쟁 범죄 문제들인데 이걸 섞어버렸어요. 그 유엔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국제법과 국제 정치가 지금 이렇게 혼재하는 곳인데 유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한다기보다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정도의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을 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아쉽죠. 지금 상태로 많이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도 제가 그래서 봤더니 이 로마 규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행입법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는데요. 그것이 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보면요. 집단살해죄, 인도에 관한 번엠죄,
사람에 관한 전쟁 범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거의 뭐 이렇게 보면 뭐 수십 개 조항이 있거든요. 세부 조항까지. 그래서 이 전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얼마만큼 좀 맞출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나쁘다. 그래서 그냥 전쟁 범죄자 이런 식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을 지금 부두둔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네. 엉뚱한 걸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자칫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정부가 좀 신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걸 어떻게 참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래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제 뭐 거의 1년, 2년 막 지나니까 일상화되어 버렸는데, 근데 역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그 두 전쟁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그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고, 미국이 그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하고 바로 겹쳐지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지금 추진 중인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나토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일 고스 동맹, 사실상 군사 동맹 체제라든가 이런 중국 포위 전략이라든가 러시아와의 적대적인 이런 관계에 우리나라가 그리고 일본도 지금 정권이 말하자면 총리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 미일 쪽에 그냥 치중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여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참 아쉽습니다. 예. 법정 스님도 생전에 그러셨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예. 어느 순간에 그걸 끊어야 되는 건데 예전에 2500년 전에 묵자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자꾸 버릇 삼아 공격하다 보면 언젠가 그들도 그런 처지가 된다고. 예, 공격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예, 제가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로마 제국도 중국도 제국이 있지만 이후에 미국처럼 지금 많은 전쟁에 전 지구적 전쟁에 관여하는 나라가 있나? 미국은 건국 이래로 단 16년만 전쟁 안 했고 했죠. 예. 나머지는 전부 계속 전쟁했다고. 예, 그 나라가 그 전쟁을 다른 통해서 저기 굉장히 발전을 했죠. 성공을 하고 그 독립전쟁도 네덜란드 돈 꿔서 했거든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그 아주 건전한 부채는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독립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그 자기 돈 갖고 전쟁했던 게 한국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돈이 많아갖고 그냥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베트남 전쟁도 결국은 미국한테 가장 크게 준 폐해가 인플레였잖아요. 그 레이건 정권 때까지 오거든요. 그렇죠. 겨우 지금 극복했더니 또 무차별 양적 완화로 지금 테러와의 전쟁에서 저런 일을 벌였더니 이번에는 또 중동하고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그 덕분에 뭐 한반도에서 불장난은 안 할 것 같은데 미국 합참의 기본 정책이 전 세계 전선을 동시에 유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미국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거 최근에 10월 1일 날 복군의 날 우리 거대한 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게 과연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어떤 역으로 보면 전체 상황이라고 할까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그렇죠.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과시하고 방위산업 보여가지고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뭐 이게 옛날에 전두환 50 시절에 를 끝으로 이게 없어졌던 맞아요. 그런데 그걸 왜 지금 퍼레이드는요 그 전체주 국가만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되살리는지 여기 북한 이런데 북한과 한국하고 이 국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거대한 현무 같은 걸 얼마나 무서워요.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걔들은 핵무기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한국의 10월 1일 군사 퍼레이드는 당연히 중국을 겨냥했다고 세계 사람들이 인식할 거예요. 중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과연 우리가 중국과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대결 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큰일 나려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방국하고 군사적 대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나라하고 뭐 어쨌든 칠컨 조컨 간에 참
날씨는 참 청명한 가을인데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은 점점 다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큰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 전쟁 거기에 이제 헤즈볼라에다 이란까지 개입하는 자칫 5차 중동전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지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 이 중동 상황과 또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바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조속히 이 문제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맞습니다. 바라고 무엇보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죠. 네네, 큰 문제지. 애들도 죽고 전 그러네요. 민간인들이요. 한번 이 문제들은 이게 오늘 내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 한번 좀 워칭을 해주시고요. 좋은 소식을 국제사회에서 이제 뭐 외신도 그렇고 소식들을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평화로운 심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연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